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이번 태풍 미탁으로 인해 특히 해안가 저지대 일대에 피해가 컸습니다. 산과 바다 사이가 가깝고 가파른 데다 바다 수위가 높아지면서 산 쪽에서 내려온 많은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바닷가 저지대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KTX 열차가 지나는 강릉의 한 마을에서 뚝이 터졌습니다. 산 쪽에서 밀려온 물의 무게를 뚝이 견디지 못한 겁니다. 이 일대가 물이 다 잠겼었어요. 이 일대가 물에 다 잠겨가지고 조금 있다 보니까 저 천방뚝이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비만 오면 잠기는 마을. 수확한 논에 남겨놓은 조사료가 못 쓰게 됐을까 농민은 걱정입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이렇게를 다리가 장키고 이러니까는 불편하고 말고 지금 봐야 안 되겠는데 안 보니 또 궁금증이 나오고. 바닷가 횟집 상가는 물폭탄을 맞았습니다. 2, 3분이면 그냥 쫙 들어와요, 그냥. 쭉 들어왔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여기는 항상 심수 지역이니까 포기하고 있는 거죠. 물에 잠긴 가게 안을 정리해보려 애써보지만 어른 허리까지 차오른 물을 퍼내기엔 역부족입니다. 오후 들어 내리는 비가 많이 줄었는데도 바닷가 저지대 마을은 이렇게 물이 잘 빠지지 않아 주민들이 하루 종일 애를 먹었습니다. 강릉항 인근의 강릉 남대천 하류. 해수면이 높아지고 거센 파도가 치면서 내려온 물이 바다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돼 있습니다. 대관령에서 강릉항까지 직선거리로 15km 남짓으로 짧고 가팔라. 엄청난 양의 물이 빠른 속도로 하류로 흘러가지만 해수면이 높아진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저지대에 모이는 겁니다. 이 저지대 침수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물을 빼내는 작업보다는 과연 이 저지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이러한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지만 이것이 해결되지. 비만 오면 생기는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광산 피해 방지법에 따라 폐광 지역에 중금속 토양을 안정시키는 토지 개량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행 공사는 점성이 없는 모래 성질의 흙을 쌓아놓는 게 핵심인데 비가 오면 쉽게 떠내려가면서 중금속 성분도 함께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수가 휩쓸고 간 듯한 풀밭, 산기슭에 자리 잡은 터 군데군데 물길이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비만 오면 급경사를 타고 토사가 유출되다 보니 이렇게 움푹 파인 곳이 많습니다. 석탄 광산이 있었던 이곳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돼 광해관리공단이 지난해 4만 톤가량의 흙을 쌓는 토지 개량 공사를 벌였는데 비만 오면 휩쓸리면서 근처 계곡으로 흘러들어 주민들의 식수원마저 오염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청정 계곡에 비만 오면 흙탕물로 범벅이 되고 도로바닥이 흙이 투성이로 보시다시피 흙이 이만큼 이렇게 토사가 쌓이면 비 조금만 와도 이렇게 쌓이는데 3년 전 토지 개량 공사를 끝낸 인근 마을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덮어놓은 흙이 작은 비에도 떠밀려 공무원들이 토사를 치워오다가 결국 올해 주민이 직접 보강 공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니들 바빠서 못하고 하면은 내가 사람 부르든 내가 사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장비 한 대 하고 램콘 한 대만 넣어줘라. 광해공단은 지형에 맞춰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사를 진행했다는 입장. 하지만 덮은 흙이 쉽게 떠밀려 주변 하천까지 토사로 오염될 뿐 아니라 중금속 성분까지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너무나 단순한 복원의 형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직도 중금속들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농가나 주변의 식수원에 상당히 많은 피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광해공단은 토지 개량 공사 하자 담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광해 방지 사업 취지에 맞게 토지 개량 사업의 설계 단계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백두대간 운두령 아래 위치한 홍천 은행나무 숲이 이달 한 달 동안 외부인들에게 개방됩니다. 아직 단풍이 제대로 들지는 않았지만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영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을 맞춘 듯 질 서 있는 모습으로 은행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울창한 산림지대에 들어서 있는 이 은행나무들은 마치 숲의 일부처럼 보입니다. 병든 아내를 위해 35년 전 개인이 심기 시작한 2천여 그루의 은행나무가 세월이 흐르면서 4만 제곱미터의 거대한 숲을 이룬 것입니다. 매년 가을이면 온통 노란색으로 변한 은행나무 숲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자 주인이 2010년부터 10월 한 달간만 무료로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르면서 이 일대는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심은 지 30년 이상 된 은행나무들은 그 흐른 세월만큼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을 산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아직 단풍이 제대로 들지는 않았지만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그들만의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얘기를 많이 들어서 들렀습니다. 네, 아직 이렇게 색색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와서 좋았던 시간인 것 같아요. 가을 한철 관광객이 몰리자 동네 주민들도 소득 사업을 찾아 나섰습니다. 은행나무 숲에 마치 파시처럼 장을 열고 여러 가지 특산물과 먹거리들을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이쪽 지역이 산악 지역이어서 임산물도 아주 풍부하게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조성한 개인 은행나무 숲을 외부인에게 개방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춘천 토이 애니타운 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과 스마트 토이를 선보였는데 첫날부터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기상어 노래로 유명한 인기 애니메이션 뮤지컬이 펼쳐지자 아이들이 눈을 떼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잘 보기 위해 부모님 어깨 위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잔디밭 위에 자리 잡은 만화 캐릭터들은 아이들에겐 최고의 놀이터입니다. 2019 춘천 토이 애니타운 페스티벌이 개막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조정할 수 있는 탑승 로봇 등 평소 접하기 힘든 스마트 토이들이 친구가 됩니다. 특히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드론 조정은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로봇 구경도 하고 이런 스탬프 찍기하고 영화 상영하고 이런 드론 체험도 해봤어요. 여기 오니까 신기한 것도 많았고 재밌었어요. 아이와 아빠가 함께 나무 조각을 가지고 사포질과 망치질을 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듭니다. 직접 아이들이 가지고 놀 장난감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부모님도 다시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 저희가 어렸을 때 하고 놀았던 이런 거 이렇게 만들기 하는 체험도 아이들한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체험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목공과 슬라임, 향초 등 체험 부스도 30곳 넘게 마련돼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토이 페스티벌과 애니타운 페스티벌이 함께 열려 어린이 뮤지컬과 마술 등 무료 공연이 매일 펼쳐집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춘천 애니메이션 박물관 일대에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평화도시로의 입지를 굳히려는 평창에서 평화와 환경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꾸는 청년들의 문화올림픽 세계 문화 오픈대회가 열렸습니다. 활동가들은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적용 사례를 발표하며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채로운 발표 주제로 청년 활동가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눈길을 끌기 위해 독특한 복장을 하는가 하면 수려한 말솜씨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합니다. 전통 문화와 지금의 문화를 섞어서 보다 즐겁고 재미있게 즐기는 한복 문화 기획을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환경 디자이너이자 폐플라스틱 재활용 프로젝트인 프레셔스 플라스틱의 주인공 데이브 하켄스도 대회장을 찾았습니다. 하켄스는 폐플라스틱을 녹여 재활용 제품을 만드는 기계의 도면을 지난 2013년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공개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If you want to recycle the plastic or want to do something with it, you can't really do it because you don't have the tools yourself. It's only the very big industry that has them. So I figured maybe I should build some machines that I can do it myself on a smaller scale.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혁신가들의 문화올림픽 평창 세계문화 오픈대회가 개막했습니다. 대회 주요 행사인 베터투게더 챌린지에는 전 세계 122개국에서 5,300여 개 팀이 참가했고 예선을 거쳐 모두 85개 팀이 결선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평화로운 지구촌 만들기, 지속 가능한 지구, 모두 함께 행복한 포용적 사회 등을 주제로 아이디어와 실천 사례를 발표하게 됩니다. 또 2016년 노벨 평화상 후보였던 시리아 민간구조대 하얀 헬멧의 리더 라에드 알살레가 연사로 나서 평화의 가치를 역설할 예정입니다. 이 사람이 만드는 이 이야기들과 가치들이 이곳에 점점 쌓여간다면 결국은 평창올림픽은 2018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그런 대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는 평창 세계문화 오픈대회는 오는 6일까지 평창 올림픽 플라자 일원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김포의 돼지 농가에서 13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되면서 강원도 내 농민들 사이에 또다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돼지 출하를 준비하던 11개 시군 도내 축산 농민들은 다시 이동 제한 조치에 묶이면서 경제적 손실과 분뇨 처리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일시 이동 중지 조치가 내려진 도내 4개 시군 도축장에 일제 소독을 벌이는 한편 농장에 대해서는 생석회를 다시 뿌리며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철원과 경계를 맞댄 경기도 연천의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돼 방역 당국이 또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대벼 등 조생종벼 수확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올해 강원도의 쌀 생산량은 평년작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은 일조량이 충분했던 지난해보다는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평년작인 1000제곱미터당 528kg 수준은 유지될 것으로 농업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확기에 접어든 중만생종벼는 잦은 태풍과 비가 수확량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강원도의 쌀 생산량은 2만 9천 헥타르에서 15만 3,944톤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주택과 온실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에 따르면 2018년 강원도 주택의 풍수해 보험 가입률은 11.1%에 그쳤고 온실의 경우에는 17.4%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풍수해 보험 가입률은 지난 2016년 41.7%에 비해 30.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소병훈 국회의원은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가입비를 추가 부담하거나 자치단체별 인센티브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겨울 철새가 국내에 온 것을 확인하고 철새 도래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철새 도래 경보는 검역본부가 가금류와 철새 간 조류 인플루엔자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철새 정보 알림 시스템에 따라 발령합니다. 검역본부는 이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의 차단 방역을 비롯해 철새 도래지, 주변 농가의 방역 지도 점검 등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이후 강원도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 증가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완주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해양 쓰레기 수거량은 지난 2016년 1,930톤, 2017년 2,401톤, 지난해에는 4,521톤으로 2년 만에 134%가 늘어 전국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제주가 117%, 인천이 91%가 늘었고 울산과 경기, 경북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박 의원은 해양 쓰레기 없는 청정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의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릉시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9곳 가운데 교동 1과 회산, 홍제, 신영 등 4곳을 해제했고 교동 7과 포남 1 등 4곳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120억 원을 투입해 24필지 18만 8천여 제곱미터에 대한 협의 보상을 완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서 제외된 공원 15곳은 내년 3월까지 도시공원 조성계획
설계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중 상당수가 여전히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송원석 의원이 국토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12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전체 5,130명의 임직원 가운데 가족과 함께 옮겨온 인원은 1,504명으로 30%에 불과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원주에 정착한 직원을 포함해 전체 이주율도 61.5%로 충북과 경북, 경남에 이어 하위권에 속하고 있으며 가족은 수도권에 두고 홀로 내려와 근무하는 인원도 1,69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초시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기금 조성에 나섭니다. 속초시는 현 청사가 지은 지 52년이 됨에 따라 새 청사를 건립하기로 하고 건립 부지 매입과 설계 용역, 건축에 필요한 청사 건립 기금을 10년간 5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속초시청사는 1967년에 준공된 본청을 비롯해 1990년에 건립된 시의회, 2003년 신축된 종합민원실로 구성돼 있으며 다음 달 말에는 제2별관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도내 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1.1대 1을 기록해 6년 만에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2020학년도 초등 임용시험 원서 접수 결과 233명 모집에 257명이 지원했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받지 못한 임용대기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2천여 명인 것과 달리 2015년부터 3년 연속 미달 사태를 빚은 강원도로서는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도교육청은 지역 가산점이 늘어나 강원도 응시자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